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부자가 되는 가장 빠른 길 100억 마스터 플랜 2부 진행의 저는 이화영입니다. 100억 달성 미션 오늘부터 시작해 보시죠. 제한 시간은 없고요. 대신 확실한 전략은 저희가 세워드립니다. 네, 월요일, 화요일 강렬하게 불태우고 수요일은 좀 피곤하시죠? 우리 지수도 조금 피곤했습니다. 조정이 나왔는데요. 그래도 내리는 조정이라기보단 좀 옆으로 가는 그런 조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의 고민은 매수의 기회를 잡아봐야 되나 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고민을 저희가 들어드리려고 하는데요. 50분간 생방송 저희와 함께 하시면 그 고민 깔끔하게 해결해 가실 수 있고요. 여기에 또 하반기에 기분 좋은 수익 챙겨갈 수 있는 수익 나는 종목도 단독으로 공개해 드리니까요. 지금부터 채널 고정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수요일이었죠. 오늘장 어떻게 마쳤을까요? 화면으로 마감 상황부터 만나보도록 하죠. 네, 어제는 양대 시장이 조금 미소를 지었지만 오늘은 좀 눈물을 머금고 있는 모습입니다. 유가 증권시장 먼저 볼까요? 장중 3,030선까지 내려갔었지만 그래도 낙폭을 조금은 만회를 해준 모습입니다. 0.47%, 0.5% 가까이 조금 밀려났고요. 포인트로는 14포인트가 넘게 빠졌습니다. 종가 3,075.06포인트에 체결했고요. 양시장의 공통점이라고나 할까요? 장중에 많이 밀려났었지만 이 하락폭을 좀 축소를 해줬습니다. 그런 걸 봤을 때는 그래도 시장의 체력이 조금은 아직은 괜찮지 않나라는 말도 생각이 납니다. 코스닥 0.19% 마이너스권이었고요. 종가 782포인트 선에서 확인이 되네요. 수급 상황은 어땠을까요? 자세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거래소에서 외국인이 좀 등을 돌린 모습이었습니다. 3,200억 원대 차익 실현에 나섰고요. 그런데 개인과 기관이 쌍끌이 매수는 보였습니다. 다만 조금 아쉽다는 점은 기관의 매수 수급이 조금은 줄었다는 점도 약간 눈여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코스닥도 좀 비슷한 양상입니다. 사실 코스닥 시장의 경우에는 최근 명확한 방향성이 부재한 상황이었는데요. 그런 와중에 외국인이 좀 물량을 많이 덜어낸 모습은 우리에게는 약간 부담스러운 상황이기도 합니다. 1,800억 원대 매도했고요. 개인과 기관이 같이 매수에 나서주고 있습니다. 역시나 기관 쪽이 약간 제한적이네요. 170억 원대 매수세 보였습니다. 네, 이어서 오늘 이 시간 50분간 어떤 마스터와 함께하면서 든든한 수익 얻어갈 수 있을지 소개해드립니다. 단기 투자 관심 있으신 분들, 정말 수익 내고 싶으신 분들 오늘 정말 더 집중해 보시죠. 수익 마스터 김충성 마스터를 이 자리에 모셨습니다. 오늘 시장 좀 어려우셨죠? 잘 가던 종목들이 오히려 좀 주춤주춤하고 좀 소외받았던 친구들이 더 잘 나간다라는 시장이었죠. 그 와중에도 수익을 계속해서 내주고 계십니다. 잠시 후에 리뷰 도와드릴 테지만 3거래일 만에 23%가 넘는 수익을 챙겨준 종목도 계속해서 발굴을 하고 계십니다. 집중해 보시고요. 더 가까이서 자세히서 좀 만나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 계실 듯 합니다. 알려드릴게요. 화면 우측 하단에 보시면 팍스 통신망 보이시죠? 가지고 계신 휴대전화 카메라 켜셔서 이 부분을 카메라로 스캔만 하시면 저희 링크가 하나 뜨는데요. 그 링크를 클릭만 하시면 저희와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더 자세한 이슈들 함께 하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종목의 수익을 내는 종목에 대한 코멘트도 얻어가실 수 있으니까요. 지금 시작할 때 딱 찍고 들어오시면 좋을 것 같네요. 어떤 종목으로 수익을 든든하게 챙겨줬을지도 알려드릴게요. 6월 13일에 공략했던 달바 글로벌입니다. 뷰티 관련해서 이 종목, 이 기업 유명하죠. 그런데 안 어울리게 수익은 너무나도 터프합니다. 22%가 넘는 수익을 계속해서 올려주고 있고요. 오늘장 하락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19만 8천 원 선까지 올라갔던 종목입니다. 이 22%의 수익 여러분도 가져가실 수 있습니다. QR코드 보이시죠? 휴대전화 카메라로 찍고 들어오시면 제2의 달바 글로벌 얻어가실 수 있으니까요. 지금 찍고 들어오시길 바라겠고요. 또 있죠. 지난주에 소개를 했습니다. 마스터핏 종목 로보로보. 정말 손도 대지 않고 수익을 챙긴 종목입니다. 또 수급적으로도 봤을 때 외국인 투자자들이 또 4거래일 연속 사고 있는 종목이기도 합니다.
수익이 무려 23%가 넘었습니다. 계속해서 올려주고 있죠. 팍스통신망 들어오시면 로보로보처럼 다음 종목도 손 안 내고 수익 얻어가실 수 있으니까요. 지금 찍고 들어오시겠고요. 마지막 종목 이야기는 조금 더 자세히 설명 들어볼게요. 왜냐하면 단 3거래일 만에 수익을 24%가 넘는 수익을 챙겨준 종목이라서입니다. 애경케미칼이고요. 애경 산업과의 연결고리도 있습니다만 사실 집중해 봐야 될 점이 따로 있긴 합니다. 오늘 시장에서 이 종목 말고도 자이글, 나인테크처럼 나트륨 이온 관련해서 배터리 관련한 종목들이 시세가 좀 강하게 나왔었거든요. 그런데 이 애경케미칼이 그 중심에서 글로벌 기업 대상으로 테스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하드카본 납품 테스트고요. 정말 쉽게 이해를 한다면 핵심 기업이 될 수도 있다라는 그 기대감이 함께 반영이 됐습니다. 그래서 비슷한 사업 모델을 가지고 있는 종목들도 함께 움직였고요. 그런데 저희는 미리 사실 선점을 했죠. 그래서 24%의 수익 미리 공략을 했었고요. 이제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 팍스통신망 들어오시면 제2의 애경케미칼 또 단 몇 거래일 만에 수익을 내는 종목 챙겨주신다고 하니까요. 끝까지 함께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여러분 새 종목 리뷰까지 도와드렸고요. 저는 잠시 후 2부에서 마스터님과 돌아옵니다. 네, 100억 부자의 꿈 저희가 확실한 전략으로 이루어드리죠. 돈이 돈을 벌게 하는 진짜 자산 플랜, 마스터 플랜 2부의 문도 활짝 준비되었습니다. 네, 오늘 이 시간에는요. 수줍은 미소 뒤에 숨겨진 멋진 카리스마죠. 김충성 마스터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스터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아니 이 정도면 수익을 너무 잘 내셔서 내가 어떤 종목으로 수익 낼지라는 좀 헷갈리실 것 같아요. 어떠세요? 근데 그것보다 뭐 감사하게도 저를 잘 소개해 주시는데 소개 멘트가 항상 바뀌는 것 같아요. 네, 좀 때로는 좀 오글거리기도 하고, 예, 감사합니다. 일단 뭐 시장에서 핫할 수 있는 그런 섹터에서 종목을 선정했기 때문에 뭐 수익은 당연히 따라오는 거라고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겠고, 시장에서 핫하기 위해서는 뭐에 초점을 맞춰야겠습니까? 바로 이슈예요. 네, 시장은 이슈에 반응하고 또 이슈에 움직이는 이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또 주가의 모멘텀으로 작용할 만한 그런 이슈에서 또 팁을 얻고 종목을 선정을 했기 때문에 이런 결과들로 계속적으로 이어지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여러분들도 시장 트렌드를 따라가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뭐 시장이 혼탁하더라도 또 장과는 또 무관하게 또 나름의 결과를 얻을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또 시장의 트렌드에 맞게끔 또 여러분들이 매매를 하기를 원하신다면은 뭐 팍스통신망에 오셔서 또 올려드리고 있는 정보라든지 또 그에 대한 정보에서 또 충분히 매매 팁을 얻는다면은 여러분도 좋은 결과를 계속적으로 또 꾸준하게 얻어갈 수 있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네,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도 말미에 정말 종목도 낼 수 있는 종목을 또 소개해 주신다고 하니까요. 단독으로 공개하는 팍스통신망 지금 찍고 미리 들어오시면 더욱더 좋을 것 같네요. 네, 그럼 시장 이야기 얼른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요, 맨날 출근하던 종목들 말고 좀 연차 내고 쉬다가 출근한 친구들이 더 잘 간 하루 같아요. 금융지주 전반적으로 좀 차익 매물 나왔었고요. 방산주는 하루 조정, 완성차들이 좀 올랐어요. 네카오도 약간 조정인 것 같고요. 복잡합니다. 오늘 시장 어떻게 보셨을까요? 뭐 앵커님이 말씀하셨던 대로예요. 또 제가 이 자리에서 항상 나와서 드리고 있는 말씀은 속도가 빠르다라고 했잖아요. 실제로 그런 장입니다. 여전히 우리 시장 개별주 장세라는 것, 네, 무슨 의미냐면은 어제는 저기였다가 오늘은 여기였다가 그렇다 보니까 또 내일은 어디가 될지 모르는 이런 건 장세의 그 연속입니다. 또 당일 수급에 의해서 수급 썰림 현상이 지금 상당하죠. 뭐 이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정말 이 개별주 장세가 좀 맞는 것 같고 정말 어디에 초점을 맞춰야 될런지 좀 난이도가 높은 이런 거 시장인 것도 맞습니다. 그럼에도 그래요. 트레이딩이 가능하신 분들은 앞서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이슈에서 초점을 맞춰야 돼요. 그래서 그 이슈와 가리키는 섹터에서 또 종목을 선정할 볼 필요가 있는 이런 상황이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 우리 시장 근데 좀 최근에 좀 뒤숭숭하잖아요. 지난주 중반서부터 뒤숭숭한 이유는 뭐 다른 거 없습니다. 그동안에 많이 올라서 그래요. 뭐 2,300을 깨느냐 안 깨느냐 이런 상황이 불과 얼마 전이었습니다. 근데 어느 순간 지금 3,000이 넘어가고 3,100까지도 넘고 또 3,000 추가적으로 고점을 높이는 이런 거 상황이고 전체적으로 보면은 견조합니다. 뭐 계속적으로 변동성이 확대되는 시장인 것 같습니다만은 특정 밴드 내에서 다소간의 등락들만 나타낼 뿐이지 또 쉽게 밀리지도 않는 이런 것 상황이다라는 것을 여러분들 좀 염두에 두셔야 됩니다. 일단은 뭐 수급적인 부분 차트를 통해 보실게요. 우리 시장의 아주 고질적인 문제가 어떤 부분들이냐면은 뭐 차별화라든지 양극화 이런 부분들은 아니겠습니까? 실제로 많이 올랐다 보니까 외국인은 팝니다. 절대적인 규모로만 보더라도 현물 쪽에서 많이 내다 팔았죠. 뭐 기관이 뭐 사들였습니다만은 기관은 또 수치 자체만 놓고 봤을 때는 외국인에 비해서 덜 사들인 거죠. 그러니까는 이 자체만으로도 메이저들이 양시장에서 엇갈린 동향을 나타내는 것 자체만으로도 차별화, 양극화, 오르는 섹터와 종목들이 있는데 또 내리는 섹터들도 있고 또 그게 연속성이라든지 지속성이 없는 이런 그 상황이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난이도가 좀 높은 측면이 있어요. 또 이제 방향성들이 지금 안 나오고 있습니다. 메이저로 하여금. 그러니까는 뭐 크게 빠지지도 않고 크게 움직이지도 않는데 우리가 많이 올랐다 보니까 경기 심리가 강화될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좀 불안할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이다라는 것이죠.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이게 변동성 지수라고 하죠. 공포 지수라고도 하고요. 여전히 그 수치를 본다면 20 미만에서의 등락들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시장이 뭐 크게 변동성이 확대된다거나 이러지는 않을 겁니다. 또 환율적인 부분들을 보더라도 어떻습니까? 지난 4월부터 내내 내림세예요. 중간에 반등이 좀 나오는 것 같았다가 다시금 지금 내림세이기 때문에 시장 이 자체만 놓고 보더라도 견조할 겁니다. 네, 그냥 그 안에서 어제는 저기였다가 오늘은 여기였다가 막 이런 왔다 갔다 하는 부분들 때문에 참 까다롭다라고 느껴질 뿐이지 지수 자체는 견조하다라는 것이죠. 오히려 이게 어찌 보면 기회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뭐 트레이딩에 자신 있는 분이라면은 말씀드렸듯 그 이슈 당일 이슈에 좀 초점을 맞추시고 또 치고 빠지는 식 그 이슈와 가리키는 섹터 내에서 치고 빠지는 식의 단타하기에는 정말 유리한 시장이다 말이죠. 물론 이제 단타 뭐 가능하신 분들이라면은 아주 수익을 제법 내셨을 겁니다. 근데 그게 가능하지 않는 분들이라면 참 까다로울 텐데 아마 팍스통신망에서 오늘 확인하신 분들은 제가 어떻게 노는지 이런 시장에서도 어떻게 노는지를 다 확인을 하셨을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는 생각하기 나름인 것 같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이런 시장 참 수익 내기 좋은 장이거든요. 그러니까는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 집중하셔서 한번 끝까지 한번 시청해 보시길 바랄게요. 무슨 말이냐면은 충분히 그런 팁들을 좀 준비했기 때문에 채널 고정하셨으면 한다라는 그런 말씀까지 들어보겠습니다. 네, 여러분, 종목별 또 섹터별로 차이는 있고 등락의 차이는 있겠지만 지수 자체는 견조하다고 합니다. 시장의 체력이 괜찮다는 말로 정리해 볼 수가 있겠죠. 사실 지난 상반기에는 개별주 투자 또 플레이어분들이 수익 내기에 좋은 장이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개별적으로 이슈로 잘 갔던 종목들도 많았죠. 뭐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실리콘투도 있겠고요. 그런데 지금도 수익을 내기에 좋은 장이 될 수 있다라는 의견
함께 코멘트로 덧붙여 주셨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조금 더 딥한 전략이 필요해 보이는데요. 그런데 알려드린다고 합니다. 팍스 통신망에서 알려드립니다. 가지고 계신 휴대전화 카메라로 이 부분 QR코드를 스캔하시면 링크가 하나 뜨는데요. 깜빡거리고 뜰 겁니다. 클릭해서 들어오시면 저희가 더 자세한 이야기 잡아드리고요. 하반기에 대비할 수 있는 그 전략도 세워드리니까요. 지금 찍고 들어오시면 너무너무 좋을 것 같네요. 네, 그렇다면 키워드를 놓고 전략 아이디어 고민도 계속해서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을 여쭤보고 싶어요. 하나솔루션이거든요. 오늘 좋았죠. 그런데 그 배경에 미국발 이슈가 있었습니다. 좀 뉴스를 보시면 굉장히 어렵다라고 느끼실 것 같아서 좀 쉽게 풀어드리면 미국에서 태양광 풍력에 세금을 물리겠다라는 조항이 감세 법안에서 빠졌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그 기대감에 좀 숨통이 트일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우리 증시에서 신재생 에너지 관련해서 본다면 아무래도 하나솔루션이 가장 먼저 떠오를 법도 합니다. 기술적으로, 수급적으로 봤을 때는 최근 고점 돌파 시도도 있었고요. 오늘 다시 올라갔어요. 기관 쪽에서 어제도 오늘도 매수가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러면 이 주가가 3만 원대인데 4만 원대까지도 4만 원까지도 갈 수 있을지도 궁금합니다. 이 종목은 좀 어떻게 보세요, 하나솔루션? 저는 4만 원 넘어서 4만 5천 원까지 일단은 기본적으로 갈 수 있을 거다라고 저는 진짜요? 보기 때문에 여러분들 긍정적인 시각으로 좀 보셨으면 합니다. 오늘 뭐 이 종목 상승 이유라고 한다면 우리 앵커님께서도 잘 정리를 좀 해주셨습니다만은 근데 그 외적으로도 뭐 많은 그런 호재가 있어 왔죠. 뭐 이재명 정부가 본격적으로 출발하면서 이 재생에너지 확대 정책들 이런 기대감들은 여전히 가지고 있는 상황인 것이고 또 더불어 보면 여러분 잘 아시는 그 일론 머스크, 머스크가 이 태양광은 미래다라는 또 이 발언들을 했었어요. 불과 얼마 전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 것들 여전히 또 이제 기대감으로 작용하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을 것이고 또 이번에 그 상원을 통과한 그 감세 법안 이 부분도 있었습니다만은 얼마 전에는 그 미국의 그 중국 태양광 업체들 보조금 수령을 제한하는 그 IRA 그 수정안이 또 통과가 된 부분들이 좀 있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도 정말 많은 호재성 이슈들이 즐비한 상황이다 때문에 이제 주가들이 긍정적인 흐름을 나타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일단 최근에 모습만 놓고 보면은 상당히 유의미하죠. 지난 4월 중반서부터 4월부터 우리 지수 막 올랐잖아요. 뭐 시장과 동조돼서 이렇게 오름세가 그려졌고 그 이후에는 별다른 부분들이 없었습니다. 내리락, 오르락, 내리락 하는 이런 과정인데 근데 여러분들 잘 봐보세요. 이런 그 지금 또 이렇게 상승 과정들을 보시게 되면은 메이저로 하여금 이런 부분들입니다. 보실지 모르겠는데 기관 수급이 지금 뒷받침되고 있죠. 오늘은 외국인이 조금 나가는 흔적이 있습니다만은 근데 뭐 어제 들어왔던 물량에 비하면은 조금에 지나지 않아요. 때문에 이제 뭐 외국인이 다 나갔다라고 판단하기에는 무리가 있고 또 기관 수급 뭐 선행적인 역할을 하는 투신 하반 경직을 가능하게는 연기금 그러면서 기타 금융이라든지 보험 금융투자 쪽으로도 매수가 좀 확산이 되고 있는 상황인 것이죠. 그러니까는 상승에 대한 신뢰도가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큰 틀에서 이렇게 보면 좀 많이 오른 것 같습니다만은 큰 틀에서 한번 봐봐요. 어떻습니까? 내내 부진하다가 올해 작년 12월부터 바닥을 다지고 이제 고개를 들고 있는 상황이다라는 것이죠. 근데 이제 최근의 흐름을 보면은 아마 제가 그 강의 시간에 뭐 지난 좀 됐겠습니다만 패턴을 여러분께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연속형 패턴이 나오네요. 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오릅니다. 그러면서 고점이 낮아지고 저점이 높아집니다. 딱 보면은 삼각형 그 깃발형 패턴이 아니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 이거를 뚫게 되면은 아마 이만큼 올랐던 지점까지는 더 오를 가능성이 높아요. 이렇게 놓고 본다면 그래서 당장 머리 위에는 4만 원보다는 4만 5천 원도 엿볼 수 있다라는 말씀을 좀 드렸던 거고 그 이상도 저는 충분히 엿볼 수 있다라고 좀 판단이 되기 때문에 지금 저는 늦지 않았다라고 봐요. 물론 이제 그렇다고 주가가 오르더라도 수직으로 다이렉트로 오르는 것은 아니겠죠. 오르더라도 오르내리락 하면서 오르게 돼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여러분들은 그 내리락 타이밍만 잘 잡은다면은 이거 분명히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 뭐 제가 봤을 때는 상승 초입에서 추가적인 슈팅까지도 지금 기대가 되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뭐 그 내리락
어떻게 잡아야 될지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차라리 음봉 나올 때마다 여러분들이 좀 이 종목 공략 대상으로 삼는다면은 분명 좋은 결과로 이어질 수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한번 이 종목 여러분들 관심권에 관심 종목으로 딱 편입해 두시고 한번 타이밍 잘 저울해 보셨으면 합니다. 네, 한번 눈여겨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나솔루션 45,000원까지도 갈 수 있는 종목이다 코멘트 주셨고요. 의미 있는 상승이네요. 들어보니까 아무래도 오르락 내리락 중에 내리막길 걸을 때 내렸을 때 매수의 기회를 잡는 게 가장 중요하겠죠. 그 매수 타이밍 잡아드립니다. 휴대전화 카메라로 이 QR코드 스캔해서 들어오시면 팍스 통신망 바로 입장해서 들어오실 수 있으니까요. 한화솔루션 그리고 신재생 에너지 관련된 종목들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휴대전화로 지금 찍고 들어오셔서 더 다양한 이야기 들어보시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이야기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종목은요. HD 현대건설기계라는 종목입니다. 합병 이슈가 있었어요. HD 현대건설기계랑요. 현대인프라코어가 합병을 결정했다는 소식이 있었습니다. 이 소식으로 인해서 오늘 주가가 좀 오른 것으로 보여지거든요. 이 종목은 좀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까요? 네, 맞습니다. 그 앵커님께서 말씀하신 그 이유로 인해서 주가가 이렇게 탄력을 좀 나타낸 부분들이죠. 아마도 이 회사 차원에서는 이유가 명확하죠. 뭐 경쟁력 강화라든지 전략 사업 확대라든지 또 신규 사업 그 기회 모색 뭐 이런 부분들이 대부분 맞아요. 그런 합병하고 뭐 이런 부분들은 대부분 그런 이유인데, 근데 이게 주주 입장에서 이게 나쁘게 받아들이느냐 또는 아니냐에 따라서 주가 흐름이 명확히 달라집니다. 근데 이제 오늘 주가가 이런 이슈에 의해서 주가가 탄력을 나타냈다라는 것은 이 주주들이 나쁘지 않다, 괜찮다, 앞으로 뭐 시너지라든지 주가 흐름 주가에 긍정적으로 작용하지 않겠느냐 이런 부분들이 작용을 한 케이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일단 차트를 좀 보시면은 이 보시는 바와 같죠. 오늘 대량 거래 수반 강한 매수세들 들어왔다는 것이죠. 물론 이제 거래가 수반이 됐다는 것은 뭐 많은 매수세도 유입이 됐겠습니다만은 그만큼 매도도 이제 있었기 때문에 거래가 이렇게 수반이 됐다는 것인데 그런 부분들을 체크를 하시고요. 또 변동성도 이렇게 좀 확대가 되는 부분들입니다. 때문에 이제 변동성이 확대가 된다면은 뭐 축소가 되는 과정은 당연히 따라오는 부분들인데 일단 큰 틀에서의 그 주가의 움직임을 보면은 어떻습니까? 이 저점들이 이렇게 좀 높아지고 있어요. 상승 추세가 지금 형성이 되어 있는 상황이라는 것이죠. 또 고점대는 또 이런 과정들 이렇게도 그려볼 수 있는 부분들인데 오늘 윗꼬리가 그려진 그 구간들을 본다면은 또 상승 추세에 또 추세 상단에 또 맞고서 저항에 맞고서 좀 떨어지는 이러한 그 상황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일단은 합병이라는 이슈도 있고 시너지라든지 뭐 나쁘지 않는 그런 모멘텀이 확보가 돼 있습니다만 그래도 기술적으로 봤을 때는 이것도 또 무시 못한단 말이죠. 저항이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서 또 주가의 움직임 달라지기 때문에 일단은 추가적으로 좀 오를 수는 있겠습니다만은 약 9만 원 정도가 되겠죠. 추세 상단의 저항대는 약 9만 원 정도이기 때문에 뭐 지금부터 저 아래에서 잡으신 분들이라면은 좀 추가적인 상승이 나온다. 딱 그 가격은 아니더라도 9만 원 정도에서는 비중을 축소하고 나중에 내려오면 또 잡는 이러한 식의 그 대응 소위 말해서 트레이딩 전략으로 여러분께서 임한다면은 뭐 좋지 않겠느냐라고 판단이 되고 추세 상단도 상단인데 언제입니까? 재작년이었죠. 바로 전 고점 때예요. 이 전 고점 때도 거의 뭐 근접을 했기 때문에 이 주가가 또 상승하면 상승할수록 또 그만큼 또 경계심리 우리 시장도 마찬가지죠. 많이 올랐기 때문에 경계심리가 강화되어 있는 이런 시장인데 이 종목 역시 마찬가지예요. 나쁘다라는 것은 아닌데 기술적으로 봤을 때는 저항이 바로 머리 위에 있기 때문에 상승은 좀 제한이 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상승할수록 하면 좀 챙길 거 좀 챙겨두고 또 내려오면은 또 그대로 또 담고 이런 식 트레이딩으로 여러분께서 임한다면은 뭐 좋은 결과로 좀 이어질 수 있지 않겠느냐라는 말씀 들어보겠습니다. 네, HD 현대건설기계의 경우에는 그 무엇보다 어떤 종목보다도 매수하는 타이밍과 매도하는 타이밍이 중요해 보입니다. 그 타이밍 박스 통신망 안에서도 꼼꼼하게 잡아드리니까요. 이 종목 가지고 계신 분들도 꼭 들어와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다음 종목 이어가 볼게요. 삼천당 제약이고요. 오늘장에서 정말 빠질 수 없는 종목이기도 합니다. 제약 바이오가 오늘 전반적으로 수급이 좀 돌았죠. 개별 이슈 강했는데 삼천당 제약 같은 경우에는 일단 아일리아 시밀러 캐나다 허가를 받았대요. 그래서 이 종목이 일단은 궁금한데 또 개별적으로 제가 궁금한 건 작년 7월쯤에도 바이오주 열풍이 좀 불었단 말이죠. 그런데 이제 또 다시 돌아와서 2025년 7월이 다가왔습니다.
좀 오늘 장에서 시세가 나왔다 보니 개인적으로 궁금한 건 셀트리온 같은 대장주를 사느냐 아니면 조금 더 탄력이 있지만 작은 종목들로 수익을 챙겨볼 수가 있느냐가 고민입니다. 함께 궁금하거든요. 같이 여쭤봐도 될까요? 그러게요. 오늘 제약바이오 몇몇 종목들이 괜찮은 움직임을 좀 나타냈었죠. 말씀하셨던 뭐 셀트리온도 그렇고 네. 뭐 삼성바이오로직스도 그렇고. 근데 딱 보면은 다 개별 이슈들이에요. 네. 근데 여전히 우리 시장 뭐 이슈에 반응하고 이슈에 움직인다라는 부분들을 증명한 케이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근데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 제약바이오들 역시나 나쁘다라는 것은 아닙니다. 혹시 왜 제약바이오 쪽 종목을 들고 계시는 분들 많으실 거기 때문에 네, 나쁘다는 걸 말씀을 드릴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시장의 트렌드가 과연 제약바이오가 지금 낄 수 있나, 이 부분이라는 거죠. 네, 지금 온통 이제 정책주 좀 몰려 있잖아요. 정책주들 다 돌아가면서 지금 반응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도 이 반도체도 아직 정책에 못 끼다 보니까 지금 좋은데, 바닥에 있으면 또 좋은데 생각보다 안 움직이고 있는 이런 부분들도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반도체와 비슷한 케이스로 보시면 될 것 같고, 아직은 뭐 시장의 트렌드는 정책 쪽으로 좀 초점을 맞춰야 된다라는 것이죠. 때문에 또 단기간에 좀 재미를 보기 위해서라면은 아직 제약바이오나 반도체나 뭐 몇몇 종목을 제외를 한다면 좀 재미는 좀 없을 것이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 재미를 위해서라면은 말씀드렸던 그 정책 쪽으로 좀 맞춰야죠. 네. 일단 뭐 오늘 삼천당 제약이 오른 이유는, 네, 앵커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은 그 이름이 뭐 아일리아래요. 바이오시밀러. 네, 안과 질환 그 치료제라고 하는데 뭐 캐나다에서 뭐 최종 뭐 품목허가 승인을 받았다라고 하죠. 그래서 지금 살짝 반응을 한 거예요. 근데 흐름을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좀 미흡하죠. 물론 이제 15만 원짜리가 5% 움직였으면 많이 움직인 겁니다. 근데 생각보다 약했다. 제가 봤을 때는 이렇게 지금 판단이 되고, 물론 이제 모멘텀적인 부분들만 본다면은 이 캐나다에서 품목 허가를 받았다, 승인을 받았다. 이게 또 유럽 쪽으로 아마 또 이어질 수가 있는 그 모멘텀이 될 수 있어요. 때문에 그 자체만으로는 그 유의미한 시그널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때문에 주가에 좀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이는데, 근데 이제 단기간으로 봤을 때는 오늘이 좀 중요해 보입니다. 뭐 바닥 대부분 그 보이는 그 위치만 놓고 봤을 때는 좀 부진하다가 쌍바닥을 형성하는 과정에서 또 대량 거래도 들어오고, 기술적으로는 턴어라운드의 조짐이 좀 높은 측면이죠. 또 이제 큰 틀에서 놓고 보더라도 네, 저점을 좀 높여가고 있어요. 아직 상승 추세는 꺾이지 않은 부분들이라는 것을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 근데 이 단기간에 좀 내려온 과정이 있다 보니까 또 쌓인 매물도 있게 마련입니다. 주가가 오르려고 하면은 위에서 누르고 또 오르려고 하면 누르고 이런 부분들이 또 있을 거예요. 때문에 좀 엉덩이가 무거우신 분들, 중장기 매매를 선호하신 분들이라면은 모를까, 단기적인 매매를 선호한다? 그렇다면 좀 다른 쪽으로 좀 눈을 돌려보시면 어떨까라는 좀 말씀을 드리겠고, 결코 나빠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아니고, 아무래도 저는 트레이딩 관점에서 이제 시장을 바라보고 또 종목을 대응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단기적인 그 트레이딩 관점에서 말씀을 드렸다라는 정도로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여러분 제약 바이오 가지고 계신 분들 많으시고요. 또 이제 들어가 볼까 고민하시는 분들도 많으시죠. 아직까지는 정책적으로 조금 더 초점을 맞춰보는 건 어떨까라는 의견 주셨고요. 삼천당 제약 같은 경우에는 오늘 시세가 나와서 좀 궁금하셨을 것 같은데, 단기적으로 보다 좀 시선을 돌려보면 어떨까라는 의견 주셨습니다. 어쨌든 수익을 빨리 내고 싶으신 분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그 종목도 찾아드린다고 하네요. 팍스 통신망 안에 찍고 들어오시면 정말 단기간에 수익 낼 수 있는 종목 단독으로 공개해 드릴 예정이니까요. 지금 바로 입장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어서 수익률 리뷰를 안 해볼 수가 없을 것 같아요. 달바 글로벌, 로보로보, 애경 케미칼 세 종목인데 사실 이 세 개 말고도 많기도 한데요. 제가 놀랐던 점은 지난주 금요일 아닌가요? 지난주 애경 케미칼 같은 경우는 3거래일 정도 만에 수익을 24%가 넘게 내주셨잖아요. 네. 그 어떻게 된 일인가요? 아이고, 운이 좋아서 그런 거죠. 네. 물론 이제 제가 종목을 잘 보긴 해요. 네. 네. 일단 그래도 뭐 운이 좋아서였다라고 좀 말씀을 드려볼 수 있겠고, 이것도 마찬가지죠. 뭐 관련 이슈들이 섹터 내에 꾸준하게 나왔었던 부분들이 있어요. 앵커님께서도 뭐 오프닝 때 좀 말씀을 좀 하셨습니다만은, 뭐
음극재죠. 나트륨 이온 배터리 그 음극재죠. 뭐 하드 카본 뭐 이런 부분들이 뭐 글로벌 업체에 뭐 납품 테스트를 한다라는 이런 내용들이 좀 전해졌었습니다. 또 보니까는 애경 산업의 그 인수전 뭐 이런 관련한 기사들도 좀 있고, 그러니까 호재들이 좀 있었던 상황이죠. 근데 여러분들 오늘 탄력을 나타냈었던 그 주요한 이유가 그 하드 카본 납품 테스트 그 이유였습니다. 근데 이게 오늘만 나온 기사였을까요? 아닙니다. 여러분도 아시겠습니다만은 나트륨 이온 배터리와 관련한 이슈들이 상당히 자주 이어져 왔었습니다. 그럴 때마다 이 종목 포함해서 관련 종목들이 튀어 올랐어요. 뭐 나인테크도 그렇고 자이글도 그렇고 이렇게 튀어 오르는 부분들이 많았었습니다. 예, 초에 언제였습니까? 지난 4월이었죠. 뭐 CATL, 뭐 나트륨 이온 배터리 아스트라인가요? 정확하게 이름을 제가 네, 까먹었습니다만은 일단 그 시점에서도 탄력이 붙었고요. 중간 또 나오니까는 뭐 상한가 비슷한 이런 탄력. 또 최근에도 이런 탄력들이 나옵니다. 그러니까는 중요한 것은 관련한 이슈들이 지속이 되고 있는 거예요. 한번 반짜이고 말아버린다? 그러면은 말씀드렸던 대로 한번 오르고 말아버릴 겁니다. 올랐던 지점까지 오르기 시작한 지점까지 주가가 다 내려올 거예요. 근데 이 종목 한번 봐보시면은 나트륨이온 배터리 관련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올랐죠? 그러니까 이슈가 이제 소멸되는 지점들이 있어요. 때문에 이제 주가가 이렇게 내려올 수밖에 없는데 올랐었던 지점들, 시작한 지점까지는 안 내려오죠. 또 중간에 관련한 이슈들이 나오고 또 이 과정에서도 관련한 이슈들이 조금씩 있어왔던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께 이슈를 말씀드렸던 거고 이 종목 바로 이 시점이었어요. 이 음봉 나오는 이 시점에 여러분께 그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라는 것이죠. 결과적으로 오래 안 걸리고 강한 탄력으로 이어지죠. 아니 뭐 20% 넘게 올랐는데 단기 매매에 있어서는 충분하게 수익과 기회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부분들을 다 이게 팍스통신망을 통해서도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팍스통신망에 오셔야 하는 입장하셔서 또 어떤 팁이 나오는지 집중을 하셔야 되는 이유란 말이죠. 그런데 이제 제가 봤을 때는 오히려 유의미한 또 시그널로 보입니다. 저는 아직 늦지는 않았다라고 보여지고 뭐 조금의 쉬어가는 과정은 있을 수는 있겠습니다만 오히려 그런 과정이 나온다? 또 기회가 될 수 있어요. 네, 나트륨 이온 배터리가 이게 한번 나오고 말아버리는 이슈가 아니라 다른 업체들도 계속 뛰어들고 있단 말이죠. 집중하셔야겠죠. 네, 역시나 쉬어가는 과정, 조금의 눌림이 있다. 적극적으로 여러분들 공략 대상으로 한번 삼아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보유하신 분들, 수익나신 분들 축하드린다는 말씀 드리고요. 보유 관점 유지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수익 내신 분들 정말 축하드리고요. 보유 관점도 계속해서 유지해 보시죠. 그러면 지금 시청하고 계신 시청자분들도 생각이 많으실 것 같아요. 아, 나도 좀 일찍 들어가서 수익 좀 내볼 걸. 그런데요,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마스터님이 오늘도 제2의 애경 케미칼 같은 종목을 공개를 해 주신다고 하니까요. 들어보도록 할까요? 마스터핏 종목, 오늘 어떤 종목으로 또 수익을 든든하게 챙겨주실 거죠? 요즘 뭐 정책 쪽에 초점이 맞춰져 있잖아요. 그래서 아까 전에도 뭐 정책 쪽을 말씀드렸던 부분들이 거기에 초점을 맞춰야 된다는 건데 사실 최근에 움직였던 정책 관련주들은 어떻습니까? AI 움직였었죠? 에너지 쪽, 뭐 원전 포함해서 신재생, 뭐 태양광 풍력 다 움직였었죠? 그리고 뭐 지역화폐 쪽도 뭐 움직였었고, 뭐 지금 현재는 말씀드린 것이 아니라 탄력을 나타냈었고, 그 다음에는 또 뭐가 있을까요? 일단은 관련주들이 뭐 상당한 이런 그 탄력들을 나타냈었는데 안 움직인 섹터가 있어요. 어디예요? 물론 이제 움직이다가 마르긴 했는데 있어요. 네, 제가 봤을 때는 이 저출산 네, 이쪽이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그쪽에서 종목을 좀 선정을 했다 미리 좀 말씀을 드리겠고 일단은 이재명 정부의 그 10대 공약 중에 하나가 이 저출생, 뭐 고령화 이거 해결하는 부분들입니다. 그러면서 또 이제 늘봄 교육 이런 그 체계를 구축하는 이러한 부분들인데 뭐 관련해서도 충분히 정책적인 부분들이 이제 나올 때가 됐습니다. 또 종목들의 흐름을 본다면은 좀 부진했죠. 다른 것들 다 오르는데 상대적으로 안 올랐어요. 이 자체만으로도 이제 가격 매력이 발생이 돼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된다라는 건데 일단 이 종목 뭐 영유아식품 전문업체로 좀 알려져 있습니다. 네, 참고로 더 말씀을 드리면은 상장된 지 얼마 지나지 않은 이런 부분들이고 말씀드렸던 그 정부 정책 이런 부분들이 지금 기대가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또 최근에 물론 이제 4월 기준이긴 합니다만은 이 출산율이 34년 만에 최대폭으로 증가했다라는 이런 기사가 좀 있었습니다. 근데 이게 10개월 연속이래요. 그러니까 지금 계속 증가 추세를 나타냈다라고 하면은 뭐 1년 연속 뭐 증가 추세가 이어지는 부분들이 아닌가 싶은데 이런 전반적인 부분들이 그 모멘텀으로 좀 작용을 할 것이다라는 말씀이라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종목들 말씀드렸다시피 다른 정책주들에 비해서 안 움직였어요. 이 말은 뭐겠습니까? 오히려 가격 매력이 지금 발생이 돼 있다는 거예요. 또 이제 가격 매력이 발생됐다는 것은 그만큼 저가 매수세들이 언제든 유입될 수 있다는 얘기가 되겠고, 저가 매수세율이 유입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종목별 또 탄력을 이어질 수가 있겠죠. 탄력이 본격적으로 나오기 전에 선점해 놓을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이런 측면에서 여러분들 접근하시면 될 것 같고, 이 종목 이렇게 생겼습니다. 주봉이에요. 네, 상장 직후 좀 급락을 맞기도 했었습니다만 바닥을 다졌고요. 또 관련 이슈들이 좀 있었다 보니까 지난 4월경에 아주 강한 탄력을 나타내기도 했었습니다. 그러나 충분한 조정, 또 바닥을 형성하고 이제 고개를 막 들려고 하죠. 가격 매력이 발생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자리에서 여러분들이 선점을 해 놓는다라면은 정말 좋은 결과로 좀 이어질 수 있지 않겠느냐 생각이 되기 때문에 이 종목은 방송 종료 후에 공개하겠습니다. 미리 파스통신망에 들어오셔서 네, 그런 것들 꼭 꿀팁 같은 것들 얻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도 맞습니다. 이야기해 주신 바와 같이 AI 뭐 등등 관련한 정책 관련 수혜주 이야기 정말 많이 들었는데 저출산 이 세 글자 이야기는 좀 그에 비해서 덜 들어봤던 것 같아요. 이제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요? 저가 매수의 기회 노려보시죠. 오늘 관련해서 제대로 된 종목 하나 들고 오셨는데요. 그런데 단독으로 공개해 드립니다. 팍스 통신망 안에서 공개가 되니까요. 가지고 계신 휴대전화 카메라 키셔서 이 QR코드 스캔해서 링크로 들어오시면 이 종목 어떤 종목인지 단독으로 공개해 드리니까요. 지금 꼭 입장하셔서 수익도 얻어가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이렇게 마스터픽 종목까지 이야기 드려봤고요. 저는 잠시 후 3부에서 다시 돌아옵니다. 남들은 꿈이라 부르지만 우리는 계획이라고 부릅니다. 마스터플랜 3부의 문도 힘차게 열어보도록 하죠. 네, 투자를 할 때 우리가 무방비 상태로 들어갈 수는 없습니다. 사실 수익을 내고 또 좋은 결과를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전략이 정말 중요한데요. 그 전략을 잡을 때 중요하고 특별한 강의를 오늘 준비해 주셨다고 합니다. 여쭤보도록 하죠. 네, 마스터님. 네. 혹시 오늘 강의를 해 주실 텐데 골로 시작하는 이야기가 오늘 있나요, 혹시? 골이요? 네. 골이요? 왜 안 좋은 그 골이 생각나는지 모르겠네요. 있죠. 아주 중요한 부분들입니다. 오늘 준비한 내용들은 여러분들이 뭐 주식을 하시면서 좀 여유를 가지고 좀 주식을 하시면 어떨까 이런 생각에 좀 준비를 했습니다. 사실 요즘 시장 어때요? 올라갈 때 그냥 끝도 없이 막 올라가죠. 이럴 때 아 나도 빨리 사야 되는데 이렇게 접근하시는 분들도 분명히 있었을 거고 또 그런 마인드로 접근하셨을 때 좋은 결과로 이어지는 케이스는 별로 없었단 말이죠. 때문에 주식을 하시면서
어떠한 경우에든 여러분들이 조금의 여유를 갖고 또 시장에 임한다면은 분명히 나름의 결과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준비를 했는데 오늘 준비한 내용은요. 여러분 다 아시죠? 네. 그러네요. 앵커님께서 말씀하셨던 대로 골로 시작하는 게 있네요. 네, 골든 크로스, 데드 크로스. 이거란 말이죠. 뭐 다 아실 겁니다. 골든 크로스가 어떤 겁니까? 뭐 간단하게 말씀드리면은 그쵸? 이동 평균선이 이렇게 있을 거예요. 예를 들어 5일선이다. 혹은 뭐 10일선이다. 혹은 21선이다. 뭐 이렇게 있겠죠. 만약에 주가가 아래에서 뚫어버린다. 이 자체가 골든 크로스라고 합니다. 위쪽으로 뚫는다. 그렇죠? 근데 이제 일반적인 사례를 본다면은 이동 평균선이 단기 이동 평균선이 위에 있는 뭐 중장기 이동 평균선을 이동 평균선이 또 이렇게 이동 평균선이 위쪽으로 뚫었을 때 이것도 골든 크로스라고 하죠. 일반적인 부분들입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알기로는 이렇게 골든 크로스가 난다. 그러면 강력한 매수 신호라고 합니다. 실제로 그래요. 그래서 매매 활용들을 하는데 실전에서는 이게 또 함정이 될 수가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주가가 이렇게 올라요. 네, 주가가 오르면 이동평균선이 따라오게 돼 있죠. 그렇죠? 이렇게 갭이 발생이 된다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이 중장기 이동평균선을 단기 이동평균선의 골든 크로스가 났다. 그럼 주가는 어디에 있다는 얘기가 되겠습니까? 여기 저 위에 있으니까 단기 이동평균선을 끌어올리면서 중장기 이동평균선 골든 크로스가 났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골든 크로스가 강력한 매수 신호라고 하는데 근데 주가가 저 위에 있단 말이죠. 매수 신호라고 해서 이런 자리에서 매수를 해버리면은 어떻게 될까요? 무조건 골든 크로스가 났다. 매수해야 될까요? 이런 경우를 한번 봐보시죠. 오늘자예요. 이 종목 파미셀이라는 종목인데요. 며칠 전에 분명히 골든 크로스가 났습니다. 초록색으로 보이는 선이 5일선이고요. 검정색으로 보이는 선이 21선이에요. 뭐 중장기라고 하기엔 그렇습니다만은 일단 21선을 5일선 위쪽으로 뚫어버립니다. 골든 크로스예요. 강력한 매수 신호라고 하는데 골든 크로스가 난 자리를 보니 이 캔들이네요. 만약에 야 양봉 나왔어. 골든 크로스 났어. 이건 매수 신호라고 했는데 그래 나 매수할 거야. 매수했다고 여러분 가정을 한번 해보세요. 아니 매수 신호인데 매수했으면 올라야지. 주가의 흐름을 봐보세요. 이게 안 오르다가 오늘 쑥 내려갔네요. 이거는 무슨 의미일까요? 다른 종목 한번 봐보죠. 아까 봤던 종목이죠. 애경케미칼. 이거를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요. 이 시점을 한번 봐보세요. 이 시점을. 이것도 아래에 있던 이동평균선이 주가가 이렇게 오르니까 당연히 아래에 있던 이동평균선이 검정색 21선을 뚫어버립니다. 골든크로스가 났어요. 이 캔들입니다. 야 양봉도 나왔고 거래도 제법 실렸고 이 골든크로스도 났고 매수 신호야. 매수했다고 가정을 한번 해보세요. 올라야죠. 근데 왜 주가는 이렇게 됐죠? 신기하죠. 물론 오늘 같은 경우는 다시 골든크로스 나고 탄력이 붙었습니다. 근데 왜 저 때는 저랬을까요? 그렇다면 이걸 한번 봐보시죠. 네, 이 종목은 어떤 종목입니까? 혜태제가 식품이에요. 네, 오늘 올랐던 종목이죠. 역시나 골든크로스가 났네요. 오늘 났습니다. 이렇게 올랐습니다.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보셔야 되는 것은 아니 골든크로스가 났는데 주가는 지금 여기에 있던 주가가 이만큼 올랐다는 거죠. 과연 골든크로스가 딱 그 시점에 매수 신호로 작용을 하는지 생각을 여러분들이 해보셨으면 해서 이 종목을 선정을 했는데 물론 매수를 해서 더 가면 좋아요. 근데 앞서 살펴봤던 종목들처럼 안 가거나 혹은 눌려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여유를 가질 필요가 있겠죠. 반대로 데드크로스 어떤 경우입니까? 여러분들 아십니다. 일반적인 그 이동평균선이 있다라고 한다면 주가가 위에서 아래로 뚫어버리는 거죠. 아래로. 이것도 뭐 데드크로스라고 합니다. 근데 일반적인 의미로 본다면은
역시나 뭐 중장기 이동평균선을 단기 이동평균선이 아래로 뚫을 때 이것도 데드크로스라고 하죠. 왜냐면 이동평균선을 하향 이탈하는 이런 데드크로스 이것도 한번 살펴보자는 것이죠. 이건 또 이제 강력한 매도 신호라고 하는데 정말 그럴까요? 우리 기술 여러분 잘 아시죠? 데드크로스가 어디서 났습니까? 야, 이때 골든크로스 났어. 매수했어. 주가가 오릅니까? 안 오르네요. 그러던 주가가 밀렸던 주가를 이동평균선 따라오니까 이 시점에서 데드크로스가 났네요. 야, 그래 주가가 이탈하는 거는 그래 한번 이탈하고 다시 올라올 수 있겠지 기다렸어. 근데 이동평균선마저 이탈을 해요. 데드크로스가 났네요. 이럴 땐 매도하라고 했는데 만약에 이런 자리에서 여러분 매도했다고 봐보세요. 바로 올라가 버리네요. 근데 지금 현재 주가가 5,000원 근방에 있어요. 이거보다도 거의 더블이 더 올랐다는 얘기가 되겠죠. 이런 케이스라는 거죠. 과연 이 데드크로스라는 것이 매도 신호가 맞나요? 뭐 우리 기술이야 팍스통신망을 통해서는 여러분께 타이밍을 다 잡아드리는 종목입니다. 아시는 분은 아실 거예요. 어마어마하게 갔다라는 것 기억하셔야겠죠? 자, 뭐 CSA 코스믹이라는 종목입니다. 화장품 쪽 종목이죠. 가벼운 종목인데 이 종목도 지나고 나니까 어마어마하게 올랐어요. 근데 봐보세요. 야, 이 이동평균선 위에 있던 주가가 뭐 21선을 이탈해버려. 아유, 21선 이탈? 뭐 이런 자리였죠. 그래, 나는 이동평균선이 데드크로스 할 때까지 기다려볼래. 근데 실제로 이런 자리에서 주가의 변동성도 확대가 되고 단기 이동평균선이 일반적인 이동평균선을 하향 이탈하면서 데드크로스까지 발생이 됩니다. 야, 이건 강력한 매도 신호라고 했는데 만약에 여러분들 이런 자리에서 매도를 했다라고 가정을 해보세요. 어떻게 됐습니까? 아니, 데드크로스가 나고 매도 신호였다면은 더 내려야 되는데 주가가 안 밀립니다. 매도 신호라고 해서 매도를 했어요. 그럼 여러분들 얼마나 아쉽습니까? 주가가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과연 이 데드크로스라는 것이 매도 신호일까? 이런 고민을 좀 해봐야지 된다는 것이죠. 하지만 여러분들이 여유를 가졌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골든크로스 매수 신호라고 했는데 실제로 보면은 골든크로스가 단기 이동평균선이 중장기 이동평균선을 상향 돌파하면서 골든크로스가 났을 때 주가는 저 위에 있죠. 여유를 가지면 내려옵니다. 그때 하자라는 거예요. 조금의 텀, 여유를 가지고서 만약에 접근했다면 좋은 결과를 이어질 수 있을 것이고 데드크로스도 마찬가지죠. 데드크로스가 낮다라고 해서 바로 매도를 하느냐? 그건 아니라는 거죠. 여유를 가지고 좀 더 기다리면은 충분히 만회가 되는 그런 시간적인 부분들이 충분히 있다라는 거예요. 저는 오늘 골든크로스와 데드크로스 이 말씀을 드리면서 저의 목적은 뭐냐? 물론 이제 여러분께 말씀드렸다시피 주식을 하면서 조금의 여유를 가지고 또 한 발짝 뒤로 떨어져서 주가의 움직임을 바라보는 것 이것도 좋은데 단순히 이것만 여러분께서 받아들이지 마시고요. 오늘 제가 드리는 말씀들을 가지고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셨으면 하는 그런 뜻에서 이 강의를 준비했습니다. 도움이 되셨을까요? 되셨어야 합니다. 더 많은 꿀팁이라든지 정보 이런 것들을 원하신다면은 여러분들은 팍스통신망에 입장하셔서 함께 소통하면서 더 많은 것들을 얻어가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네, 골든크로스, 데드크로스가 어떤 건지 명확하게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쉽게 이해를 하면 골든크로스는 우리 한번 시작해볼까? 이겠고요. 데드크로스는 이제 슬프지만 그만 볼까라는 이야기로 쉽게 이해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요, 여유 있게 접근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간 말고 이제 근거로 매수를 하는 게 수익 내기에 좋겠죠. 어떤 종목으로 매수를 해서 또 수익을 든든하게 낼 수 있는지도 알려드립니다. 팍스통신망 안에서 아까 마스터핏 종목 공략해 주셨죠. 들어오셔서 수익을 든든하게 내보시길 여러분 바라겠습니다. 저희는 이쯤에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리고 있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참고 자료일 뿐입니다. 해당 종목에 대한 가치와 상승 하락은 보장해드리지 않는다는 점까지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수요일 오늘도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